전세기 형제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땀나는 우리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연파 일꾼들을 모셨는데 2018년도 이제 20일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다들 숨가쁘게 또 한 해를 달려오셨을 텐데 한 해 마무리, 마음의 준비 잘 하고 계신지요? 저는 연말을 딱 정말 느낄 때가 새 달력. 맞아요. 새 다이어리가 새 달력. 집에 도착할 때 몇 개 또 있더라고요, 책상에. 네. 그래서 이제 헌 달력에 이제 동그라미 표시를 이제 새 달력으로 옮기면서 지난 날도 돌아보고 이제 올해 뭐가 있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니 해도 7월부터 시작된 우리 우영파 그만 하려고 했는데 할 말 없어졌어 이제. 일꾼으로 일한 게 가장 의미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보람도 있었고 또 도민 여러분들과 만날 기회가 주어져서 굉장히 저는 참 뿌듯했다. 그렇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잘 또 설계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우리 은영 씨는 어떠셨나요, 올 한 해? 계속해서 약간 좀 너무 비판하고 분노를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제주에서 발생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좋지는 않은데 좀 갑질에 저항했고 제주에서도 좀 죽음에 함께 아파하고 뭐 대안도 모색하고 새로운 상상도 해보고 했는데 19년에도 2018년처럼 이렇게 뜨겁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 한 해 돌아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 언론인으로서 좀 나름대로 이제 많은 길을 달려왔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제 독립 언론인들은 또 항상 플랫폼이 또 중요하거든요. 또 이제 우리 우영팟이라는 좋은 플랫폼을 만나서 많은 도민들께 이제 이렇게 좀 쉽게 편안하게 좀 알려줄 수 있는 좀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갖지 않았나 싶은데 내년에도 좀 더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내년에 좀 더 잘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좀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날이 이렇게 추워지니까 따뜻한 호빵 말고 따뜻한 소식들이 또 기다려집니다. 이번 주는 제주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고 나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밭사건 저실에 일헐들 일러불었던 한라산 후생복지회 직원들이 1년 만이 또시 지자리를 초자수다. 한라산 후생복지회 직원분들 말씀, 이번 저실은 떳떳하게 잘 보냅서양. 제주 1호 행복주택 입주가 완료되었수다. 아라동을 시작으로 허영 7,000호가 문을 연댄 허염신디양. 이번인 똑기 필요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주거복지에 신경들 하영 써줍소. 이디 저디 모은 후가라 햇사접은 제주 갯꽃. 이제부턴 환경을 보존허젠 블루벨트로 묶은 관리역행 허염신디양. 제주의 좋은 갯것을 콜콜하게 졸바로 지켜줍소. 원희룡 도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어겼전 허연 재판에 넘어갔전 말씀. 원지사는 재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엔 고라신디 요영한 걸 도민들이 모은 지켜보멍이신 거 잘 아람수게 양. 자, 먼저 이 소식부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 너무도 고생을 하셨고 마음이 아프셨던 분들인데 후생복지회 근로자분들 이번에 드디어 복직이 결정됐습니다. 그렇죠? 네. 한라산 후생복지회 직원분들이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그런 뉴스였는데 사실 육지의 국립공원과는 다르게 한라산 국립공원은 어떤 모든 운영 권한, 관리의 권한이 제주로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주 그러니까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함께 뭐 식당 운영하고 업무 지시 받고 함께 일하고 그리고 휴게소를 운영을 했던 그런 조직이 후생복지회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알고 보니까 뭐 사업자 등록도 안 되어 있고 아무 유령단체식으로 운영이 됐었던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노동하시는 분들이 11분의 그림자 노동, 그러니까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한 노동을 28년을 넘게 계속 해오셨었어요. 그래서 2015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그때 처음 내걸었던 게 저 이거 뉴스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픈데 그때 내걸었던 게 최저시급 보장해달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전에는 일당제였대요. 일당제를 월급제로 전환해달라. 사실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요구잖아요. 이거를 2015년에서야 보장을 받으셨고 그리고 나서 올해 1월이었어요. 올해 1월 10일에
정말 대설이 내릴 때였어요. 예. 눈이 펄펄 내리는 날 그때 이런 노동조합 당사자분들을 쏙 빼놓고 열린 총회에서 해고 결정이 나게 돼요. 그래서 그 해고 결정 이후에 계속 도청 앞에서 시위도 하시고 이렇게 1년 동안 투쟁을 하셔서 결국엔 지금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됐는데 근데 제가 사실 딱 열흘 전에 축하 그 저녁 식사를 가졌었어요. 오. 아, 네. 네. 반응을 직접 들으셨겠네요. 네. 네, 제 또래의 그 남성 청년분이 결혼해서 아기들이 있는 집안의 가장이었어요. 근데 1년 동안 아내가 너무 고생했다면서 너무 고생시켰다면서 막 너무 미안했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개인의 생계, 삶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런 네. 안타까움도 좀 들면서 그래도 잘 마무리될 수 네.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지금 해고되셨던 노동자분들이 지난 4월에 원희룡 지사 면담을 가졌었어요. 그 자리에서 공무직으로 직접 고용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굉장히 좀 늦게 이제서야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아까 말씀했듯이 노동존중 사회를 여는데 아주 의미 있는 과정이었고 또 그 결과가 제주도의 곳곳에 여전히 열악한 이런 그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데 아주 큰 영향을 저는 끼쳤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 소식을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이분들이 그 한라산 매점 운영도 하고 또 이제 그 등반객들 안내도 하고 가끔은 조난자 구조하는 데 같이 또 역할을 했었다고 하는데 딱 이제 복직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라산에 가면 이제 사발면 먹을 수 있나? 근데 그러니까 살짝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더 이상 이루어지기에는 힘든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또 막 검색을 해봤어요. 2014년도에 서울신문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올겨울 한라산의 전설 사발면 맛 보실래요? 그러면서 그 기사에 겨울 한라산에 사발면이 없으면 예. 이건 안고 없는 찐빵이요. 예. 실없는 바늘이다. 이렇게까지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도민사회에서 일단 복직에 대한 부분들 참 잘 됐다라고 하면서도 내심 또 한라산에 가면 그 뜨끈한 또 사발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시는 도민들도 꽤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김정은 위원장도 오시면 한라산 사발면 사실 또 이제 밥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좀 박하게 말을 그럼요. 못하겠어요. 예. 그래서 참 오늘 이제 또 이런 글귀를 좀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김훈의 소설가 김훈 씨의 칼럼 네. 밥벌이의 지겨움.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를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밥이다. 우리 모두의 밥을 응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훈훈하게 시작해서 좋습니다. 예. 네. 그 도민 모든 분들께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분들 최소한 밥이라도 먹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못했다는 게 부끄러울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소식 가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이 이루어지는 흐뭇한 순간이었습니다. 제주 1호 행복주택 입주자들 입주를 모두 마쳤다고 하는데 총 39가구니까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규모가.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집 갖지 못하시는 분들에겐 또 희망의 여지가 또 그렇습니다. 생겼다고 봅니다. 총 39세대인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대학생 5세대, 그리고 사회초년생이 9세대, 신혼부부가 굉장히 많아요. 18세대, 그리고 고령자 4세대, 근데 또 이제 주거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주거 수급자, 주거 이제 급여 수급자는 3세대밖에 들어가진 못했어요. 신혼부부가 거의 절반 네, 가깝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첫 삽을 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하지만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사안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은영 씨는요? 제 주변에 이거 지원했다가 떨어진 청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시네요. 저도 하고 싶었는데 꼭 참았지만 네, 근데 실제 그 월세로 지출이 되는 그 비용이 거의 10만 원, 20만 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그 좀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그런 취약계층에게 굉장히 좋은 그 정책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근데 아쉬운 부분은 아직 너무
이렇게 몇 세대 되지 않았고 사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지원 수준의 어떤 이런 계획과는 좀 많이 미달된 어떤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좀 다른 방향으로 이런 그 주거 지원을 하는 것들도 좀 모색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일단 지금 계획 보면요, 2025년까지 7,000호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그대로만 된다면, 그리고 아까 이제 고은영 씨에게 임대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실질적인 뭐 주거 정책 도움은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만 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희망의 이제 그 불씨가 또 살아날 텐데, 이제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도 향후 5년 동안 100만 호를 100만 공급을 호. 하겠다. 엄청나군요.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제주에서도 이제 2025년까지 행복주택 7,000호, 그리고 또 임대주택 국민임대 3,000호, 그리고 임대 후 분양이 1만 호가 합쳐져서 총 2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에요. 굉장히 적지 않은 규모인데, 근데 이번에 첫 시작이 39세대로 시작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채울까? 정말 과연 공급이 될 것인가? 또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2016년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그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에 행복주택 건설 발표를 했지만 찬반이 굉장히 논란이 커서 중지가 됐죠. 또 문제는 뭐냐면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도 마찬가지인데요. 신혼부부들한테 이 배분이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산 장려 정책하고 주거복지 정책이 맞물리고, 아까 뭐 청년복지 정책 뭐 이런 것까지 다 맞물리면서 정작 주거 약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러한 주거복지 정책이 자칫 잘못하면 더 사각지대로 더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어서, 이번에 뭐 2025년까지 실은 2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행복주택 좀 제주 실정에 맞게 정말 이 배분에 대한 어떤 적정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부동산이 정말 저희가 상승세일 때 너무 많이 지어서 지금 미분양 주택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네. 도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연결해서 입주를 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돈 나름대로 또 좀 이유는 있더라고요. 뭐 이제 뭐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 데를 매입해가지고 하는 것보단 뭐 이렇게 뭐 택지 조성해가지고 거기서 올리는 게 더 낫겠다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사실 문제점을 알면서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하고 시도를 안 해보는 거하고는 분명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육지가 녹색으로 보존돼야 한다면 바다는 파란색으로 보존이 잘 돼야겠죠. 저희가 그 그린벨트가 떠오르는 바로 바다에 블루벨트가 처음 도입된다고 합니다. 아마 은영 씨가 너무나도 반길 만한 소식인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보다는 제주 남방 큰 돌고래들이 SNS를 한다면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렀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뭐 곧자왈 그 경계 용역 요거 설정됐 중간 발표 때도 그렇고 이번 발표도 사실 반갑긴 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도 저는 결국엔 대자본과 뭐 국가 그리고 제주도가 전 더 위협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자잘한 카페들보다 오히려 지금 우리는 다 경험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데 절대보전지구 풀어서 해군기지 지었죠. 그리고 곳곳에 계속 LNG 기지다, 뭐 화력발전소다 이런 거 계속 짓고 있습니다. 이거 주체들이 다 공적 영역에 있는 주체들이에요. 그리고 또 신항만 짓겠다고 국회에서 지금 제주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예산을 끌어오고 있습니까? 이 신항만 지어야 된다고. 그리고 풍력발전, 그 바람개비 계속 다 지어지고 있고, 이렇게 중요한 부문, 꼭 필요한 블루벨트 사업이지만 사실 지금 위협이 되는 이런 사업들은 계속 국가와 그 제주도정 단위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유효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신뢰도가 지금 크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좀 거쳐야 할 과정들도 많고 좀 요새 정세를 보니까 좀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 취지를 봤더니 물론 그게 환영할 만하긴 한데, 구체적인 앞으로의 어떻게 하겠다 내용 보니까 뭐 개발을 그렇다고 뭐 심하게 못하게 하거나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약간 경계가 좀 애매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미
이 그 블루벨트 자체가 이제 제주 미래 비전 용역에서 제시됐던 해안변 그린벨트를 이제 맞습니다. 용어를 바꾼 네. 거예요. 이게 용어를 바꾼 건데 일종의 이제 완충지대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 경계선에서 바다까지 뻗어나가는 게 대략 한 3해리 정도, 5.6km 정도고 그 경계선에서 또 이제 그 내륙까지 뭐 100m 또는 150m 이제 뭐 도시냐 비도시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풍력 발전이라든가 제주 신항이라든가 요런 곳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뭐 경관이라든가 생태계라든가 요런 거를 정말 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해서 중점 관리 대상을 33개를 꼽았고요. 나머지를 이제 일반 관리 구역으로 이렇게 좀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루벨트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개발할 곳만 좀 고도로 집약해서 그 해안변을 개발을 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예. 이번에 발표된 제주 블루벨트 아까 설명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제재가 들어가야 되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딱 보더니 아유 자기네 무슨 큰 투자진흥지구다 큰 자본 앞에서는 말도 못하면서 이 소규모 맞아. 개인들한테만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거 아니냐 하는 약간 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얘기하시는 동네 분들도 나쁜 형 생각나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게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요. 말 그대로 용역의 결과에 나온 것에 따른 정책인 것이죠. 네. 뭐 강제적으로 무엇인가를 조치한다거나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인 건 사실이니까 이런 제도적 장치, 어떤 강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아라, 정해졌으니까 따라라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합의, 논의들의 어떤 이런 절차들이 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예. 발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뭐 은영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변죽만 올리다가 말아버리는 뭐 우리 이것도 했어라고 그냥 우리 잘하고 있어라고 그냥 칭찬만 받고 결과는 없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마련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블루벨트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반드시 나와야 할 것 같고요. 네. 제주도 내에 새로운 정당이 하나 생길 것 같아요. 어떤 당이? 녹색당 라이벌. 청색당. 우리는 바다를 지킨다. 블루당. 예, 너희는 육지를 지켜라. 예, 네. 그냥 그런 예감이 듭니다. 자, 원희룡 지사님 얘기를 이제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요.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판단을 내렸어요. 선거법 위반 혐의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도민의 입장에선 상당히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검찰 기소는 어느 정도 예상은 된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공직선거법 자체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부터 검찰하고 이미 이렇게 해서 올릴게요라고 일단 양해를 받고 올린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예상이 됐는데 검찰이 기소를 한 걸로 봐서는 이건 제주지검만의 판단 문제가 아니다. 이건 분명히 대검하고도 분명히 어느 정도 그 나름대로 이제 그 공감과 교류가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이게 또 이제 11월 25일에 이제 그 원지사가 직접 제주지검에 출석을 해서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황제 조사라는 비판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어쨌든 혐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모두 5개 중에 2개. 그 5월 23일 예식장과 24일 관광대 연설이 이게 사전 선거 운동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검찰은 하고 있는 거고 원지사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뭐 이미 발표한 공약을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 근데 뭐 어쨌든 이거는 뭐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긴 한데 문제는 아마 이제 그 이번 달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검찰이 이제 구형을 하는 시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네. 과연 검찰이 얼마를 구형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대구의 이제 권영진 시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공직선거법상 그분도 이제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이제 그 기소가 됐었는데 그분은 검찰이 구형을 150만 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심에서 90만 원이 나와가지고 네. 당선 무효형 아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아마 검찰의 구형량에 따라 가지고 원지사의 대응 방향이라든가 앞으로 이게 이제 지역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아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그래서 구형 벌금의 경우 뭐 150 이게 아니라 한 300만 원 300, 나와야. 예, 300 나와야 그래야 검찰적 의지가 줄어도 있다. 100 이상 네, 되니까. 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150, 200선에서 나가면 다시 1심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결국에 확정은 그렇죠. 100만 원 미만으로 나와서 이게 그냥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좀 허다했기 때문에 이번에 일각에서는 좀 그
세게 때려야 된다. 뭐 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원희룡 지사는 이게 나의 죄는 없다. 아, 이거는 그렇죠. 네. 정치적 정치적 판단. 나를 이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굉장히 항변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통시장 같아요. 150이면 한 90 정도를. 300이면 한 200. 깎아주세요. 흥정을 하네. 원 지사는 그 이번 판단을 놓고 지극히 정치적인 뭔가 계산이 있는 그런 판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고 또 새로운 법적 개념을 계속 스스로 유권 해석을 그렇죠. 계속 예.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엔 그 선거법 위법 자체가 없던 사실인 것처럼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지 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이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을 예.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위법하게 뭐 몰랐다 혹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다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 아예 이게 위법하지 않은 사안이다라고 네, 맞아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운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으면은 사실 지방선거에 얼마나 많은 뭐 총선 때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그 법 공부하신 분들이 후보로 직접 뛰어듭니까? 네. 그럼 다 똑같이 선거운동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도 분명히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계속 호도하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셔야 맞아요. 된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앞으로 추이가 주목이 되는데요. 그 외에도 각자 또 관심 있게 본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게? 저는 지금 한창 도의회 예산 심사 중이잖아요. 예. 그 중에 공공심야약국 기사가 거론이 된 적이 예. 있어요. 근데 이 공공심야약국이 2012년도에 시작이 되면서 전국 최초라고 해서 중앙 언론에서도 굉장히 조명을 받았고 국정감사에서도 이례적으로 굉장히 좋은 정책하고 있다 칭찬도 받았던 정책이었고 당시에 도민들께서도 굉장히 체감도 높은 정책이다라는 예.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예산 심사에서 거론된 이유가 지난해는 12곳, 근데 올해는 5곳. 내년에는 7곳을 목표로 예산이 1억밖에 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12년도에 그렇게 떠들썩하게 정말 잘해보겠다라고 예. 추진이 됐는데 특히 읍면 지역은 계속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 읍면 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한밤중에 가서 약을 맞아요. 네.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체감도가 높은 정책인데 후퇴하고 있어서 그런 지적들이 있고 이게 도민사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들여다보니까 이 약사님들이 읍면 지역에 근무하는 환경이 너무 좀 어려운 꺼리시죠. 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려야죠. 그렇죠. 예산도 늘려야 지원을 되고 하고, 네. 뭔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약간 꺼린다고 해서 이거 축소해버리는 이거는 정말 이제 너무 후퇴되는 정책이고 행정에 그냥 가만히 보면 소극적 행정에 정말 전형적이어서 이거 한번 좀 다뤘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아직 막바지긴 하지만 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네. 좀 맞아요. 추가로 반영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예, 우리 고은영 씨. 저도 잠깐 뭐 예산 관련 내용 잠깐 다루고 싶은데요.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손 꼭 잡고 국회에서 새벽에 예산안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과가 됐나 좀 살펴봤거든요. 지금 KBS 제주에서 계속 연속 보도로 제2공항에 대한 문제점, 사전 예. 타당성 조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 검토위원회에서 내용을 좀 검증하는 중인데도 예산이 떡하니 39억이 책정이 됐어요. 네. 네. 이렇게 사실상 공론의 과정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예산이 책정이 되는 부분에서는 다 그냥 그대로 강행된다는 게 제주도청의 공항 확충 그 지원단 예산도 그렇고 다 예산은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강행의 의지가 이런 것으로 뻔히 보인다 하면서 좀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 그거는 이렇게 좀 그거고 생각이 우리는 들었어요. 계속 밀고 나가겠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예산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영파 뉴스였고요.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메인 주제는 도민들께서 뭐 저희가 말씀드리기 전에 아실 것 같아요. 그거 주게 그거. 예, 이거 주게. 예. 자, 원지세 발표로 제주뿐 아니라 전국이 커다란 소용돌이에 휘말려 버린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바로 영리병원 허가 소식인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습니다.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당연히 손해배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부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됐을 때는 이게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법리에 의해서 우리가 외국인으로 제한했을 때 이거에 의해서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확약도 받을 것이고 그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윤영 씨, 이 소식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이거 실화냐? 아, 또 실화 시리즈. 네. 네,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그 제주 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주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어떤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던 그 결과들에 반발하는 이런 현안들이 이렇게 좀 안 좋은 형태로 마무리되고 계속 도민의 의사가 계속 무시되고 이런 것들이 2018년의 정점으로 저는 영리병원이 있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거 보니까 2019년에는 오라관광단지부터 카지노 대형화 그리고 뭐 그 제2공항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도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행되고 있는 것들이 좀 이어지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 지금 수기민주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고 토론하고 해서 안을 냈는데 이 안을 과연 도지사라고 해서 이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풀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문제 제기를 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좀 계속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만 이 결정 허가 결정 내린 거 이 자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이 자체에 도민들께서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된다. 네, 맞습니다. 모처럼 제주 지역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냈죠. 모든 정당, 뭐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뭐 다 모두가 다 성명과 논평을 냈고 중앙 언론 일부 여당에서도 특히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 굉장히 목소리 높이고 있고 민주평화당에서도 원희룡 지사를 직접 겨냥을 한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뭐 제주도 의회 29명 민주당 의원들도 다 함께해서 긴급 성명을 내면서 뭐 대권만 바라보는 거 아니냐라고 아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중요한 건 지금 상황에서는 도민들께서도 좀 명심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 상황이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짓밟혔을 뿐더러 처음에 도민의 명령 받들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도민의 명령도 맞습니다. 듣지 않아 버린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단숨에 이거 바꿔버린 말바꾸기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도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라는 것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인 이슈가 된 것 같고요. 고지현 씨도 의견이 뭐 비슷합니까? 3월에 이제 영리병원에 대해서 이제 공론조사위원회 이제 그 신청이 있었고 제주도가 그걸 또 받아들였죠. 네, 3월에 받아들였고 이게 결국 10월 4일에 이제 불허 권고로 이제 결정이 났는데 이제 10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예, 이걸 또 잘 봐야 됩니다. 이제 12월 3일 제주도가 이제 금주 중에 결정을 내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딱 냅니다. 예. 총괄 검토 회의를 하고 나서 총괄 검토 회의를 했다 해서 하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최근 제주는 다른 시도의 외국인 투자 실적에 비해서 사실상 정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국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거 어디 무슨 경제신문에 나오는 그런 문구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귀를 의심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공론조사위원회 권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행정의 신뢰성 대외 신인도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어디에서 교과서적인 회의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이때부터 좀 의심을 했대요. 뭔가 예견했죠. 뉘앙스가 좀 이상한데? 네. 그리고 사실 이런 회의를 하면 이거 보통 공개 안 하는 게 원래 맞아요. 보통 공개 안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보도자료까지 나오고 보도자료 말미에 한편 원희룡 지사는 회의 직후에 동흥동과 이제 뭐 토평동 주민들을 만나러 갈 예정이다라고 예고까지 해버렸으니까 이거는 언론에 뭔가 시그널을 주고 싶은. 사실 그거를 잘 읽어보신 분은 이번 발표가 그리 놀랍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큰 거 한 방 날리기 전에 예방 주사 하나 딱 놓는다는.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좀 예견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허가를 하기 위한 끼워 맞추기였을 그쵸. 수밖에 예,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10월 4일 날 권고안이 제출이 되고 10월 8일 날 주간 정책 회의에서 이제 도민사회가 다 궁금했지 않습니까? 과연 원희룡 지사가 저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때 첫 발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는 이해 관계자와 관점이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진 수기형 민주주의로 제주도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진전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예.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에 대한 최대한 존중을 하겠다. 이렇게 첫 발언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 어쨌든 박수를 쳤지 않습니까? 정말 다행이다. 철저하게 일관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도 네. 최대한 맞아요. 수용하겠다,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했고 도의회 도정 질문 예. 때도 윤순강 의원. 지역구 의원께서 허용할 의사 없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아주 단호하게 거의 수용하겠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버려서 예. 저는 어떻게 이렇게 일관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12월 3일 날 총괄 검토회의를 했지만 11월 19일 날 마지막 발언이었었어요. 그 도정 질문 때 나는 이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라고 한 마지막 발언. 그러니까 그 2주 사이에 보름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꼼꼼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그래서 여기서 소설이 하나 나오는 네. 겁니다. 질문을 네.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네. 바로 그 부분이 도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허 허가 이것을 떠나서 공론조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건 뭔가 다른 게 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철저한 연기였다. 그리고 주연 원희룡. 뭔가 그리고- 입장이 바뀐 게 아니고 제 생각엔 아니 왜냐하면 2주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까? 그리고 허가에 대한 부분 철저히 반대 아하. 이 목소리를 묻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 아니었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반전을 위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원희룡 지사가 굉장히 이제 선거법으로 기소도 되고 또 제주도가 1년 내내 안 좋은 사건이 계속 그러니까 안 좋게 보여졌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본인의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아진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에 판단할 수 있었던 거. 저는 그 노래도 떠올랐어요. 김희애의 네. 나를 잊지 마라. 나를 잊지 마라. 저 여기 있습니다. 대권 주자 여기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지층도 조금 더 결집하고 자신의 존재감도 좀 부각시키고 그리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정부에서도 나보고 제주도에서 지사 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충분히 판은 깔려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좀 공감을 하는데 일단은 선거가 끝났잖아요. 일단은 선거도 끝났고 그동안 뭐 이제 중앙정치와의 그 거리감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이 한라산도 직접 올라갔다 오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지지율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지금 보수 야권이 뭔가 지금 덩어리를 만들려고 뭔가 시도를 하는 것 같고 옛날에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라든가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그 진주의료원 이렇게 좀 뭔가 전국적인 이슈를 좀 하나 만들고 싶은 본인의 욕망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들 결과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따라가니까 저도 이상해요. 따라갈 건 아닌데. 거기다가 참.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보수 언론이 좀 약간 자극을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11월 7일자 중앙일보의 그 양용유 논설위원이라는 분이 칼럼을 쓰셨는데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원희룡이 비겁하다. 원희룡이 비겁하다. 나는 원지사가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투자병원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한 16년간의 성과물이다. 이거 보도자료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둘째, 공론화 자체가 부적절하다. 셋째, 투자병원에 영리악마 프레임을 씹어도 눈을 감았다. 세상에 영리를 취하지 않는 병원이 어디 있나. 넷째, 47병상짜리 병원 하나가 공공의료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원지사가 모를 리 없다. 마지막에 최종 결정권자인 원지사가 개원 용단을 내려야 한다.
영리병원 이꼴 원희룡 꼬리표가 붙을 걸 걱정한다면 원희룡의 스토리는 더 이상 진화하기 어렵다. 안락한 방관으로 제주 도백에 머물 텐가? 아니면 정면 돌파를 해서 중앙무대 리더 경쟁에 뛰어들 텐가? 아니 원지사가 이걸 안 받겠어요. 원지사가. 예. 축소를 한다면 허가해라. 예. 이런 거고요. 예. 자, 일단 그 원지사는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자꾸 조건부 허가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네. 외국인만 진료하는 거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네. 이게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도 받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더 많은 분들이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외국인이 가서 진료를 요청할 때 거부를 하면은 이건 위법인 거죠. 네. 위법인 거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는 이게 더 잘못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지켜지리라고 보시는지요? 은영 씨 어떠세요? 그 말씀하셨던 대로 의료법에 명백히 위배가 돼요. 의료법 제12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거부할 수 할 수 없죠. 없다. 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의사가 될 때 이제 선서도 하지 않습니까? 차별 맞아요. 없이 환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뭐 정치적 배경이라든가 개인의 그 선호를 떠나서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환자의 조건에는 당연히 내국인인지 외국인지에 대한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 사안을 파고들어서 내국인 진료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아까 그 칼럼에서 그 칼럼에서 아니 40여 개 되는 이 병상이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무너뜨릴 리 없다라고 하지만 충분히 이런 것들을 파고들어서 무너뜨릴 수밖에 없고 사실 의사협회 그 최대집 회장이 이번에 바로 좀 내려왔잖아요. 내려오셨죠. 네. 근데 이분이 내려와서 이렇게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이런 좀 심각한 의료 체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 부분이고 한 번 구멍이 나면 축이 무너지면 그러면 노동자가 생기고 생기가 달린 사람들이 생기고 기득권이 생기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요. 한 번 생긴 부문에 대해서는 없앨 수 없어요. 굉장히 사회적인 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영리병원 만들어 놓고 허가까지 이렇게 된 상황에서 되돌리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제주가 그걸 무너뜨렸구나. 그래서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도에서는 지금 우리 그 특별법만 고치면 된다. 내국인 진료 못하게 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특별법을 고쳐가지고 설사 내국인 진료를 못 받게 했다고 쳐요. 이게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헌 소송 가면 전 다시 끝날 거라고 봐요. 이거는. 네. 예. 그걸 모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어찌 보면 큰 용기를 내서 나름대로 조건부 허가 냈는데 녹지병원 측에서는 바로 반발을 하고 뭔 소리냐고 이제 어디서 맞아요. 보니까 잘했다고 했는데 뺨 맞고 왔다고 막 뭐 이런 얘기를까지 빗대어서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과정을 과연 원희룡 지사가 예상하지 못했을까? 이것도 이제 철저하게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이게 저는 예상이 되잖아요. 우리도 그냥 얘기했을 그죠. 때 그거 위법한 거고 특별법 고친다고 해서 그거 되겠어? 헌법 가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엔 다 할 수밖에 없어. 다 풀어줄 수밖에 없어라고 할 테고 그렇게 제한을 둬버리면 와서 투자하겠습니까? 그렇죠. 안 하겠죠. 영리병원의 영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들 나도 많이 맡고 있어. 나도 조건부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도 최대한 이거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또 이제 투사의 이미지로 또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라고 하고 있게 보여지는 과정으로 생각이 들어지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러한 것들은 예견이 다 되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길 수 없는 봅니다. 싸움이란 걸 알지 않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과연 녹지국제병원이 그 내국인 진료가 본인들이 진짜 원해서 지금 목소리를 내는 건지 아니면 뭔가 협상을 염두에 두고 뭔가 강수를 치고 나는 건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팩트의 영역이 아니고 소설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도정에서는 내국인 진료 하면 안 된다. 병원에서 무슨 소리냐 하게끔 돼 있는 거 우리도 하겠다. 사실 그 중간 두 파트너의 중간에 뭔가 절충의 합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도청이 내국인 진료 하지 말라는 걸 포기하든지 아니면 병원 측이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포기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뭔가 협상의 카드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딜이 나올 것이다. 도에서 뭔가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녹지가 저기 헬스케어 타워 말고요. 드림타워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저기서 제일 원하는 게 있어요. 카지노. 카지노. 저는 카지노를 가지고 아마 뭔가 딜이 있지 않을까. 아, 머리 제가 분명히 아파지네요. 말씀드리지만 머리 이거는 아파집니다. 팩트의 영역이 아니고 제 상상의 영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그 사안 때문에 공론조사에 대한 얘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네. 있습니다. 어찌됐건 공론조사의 모든 것을 맡겨놓은 상태인데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이렇게 뒤집힐 거면 앞으로 공론조사가 필요하겠느냐 무용론까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는 뭐 할 필요가 없나요? 저는 이 결과가 딱 나오면서 또 하나의 우려는 그거였어요. 아, 이거 제주도 수기민주주의 이거 후퇴하겠구나. 공론화 조사 이제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이런 걱정도 됐는데 마침 지난주 토요일 제주시에서요. 굵직한 정책의 방향을 시민들께 여쭙고 방향을 정하겠다고 해서 첫 시민 원탁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우리 엄청 추웠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면서 이것도 이제 안 그래도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무용론까지 얘기 나오는데 많이 오실까. 게다가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셨고 어떠한 수당도 지급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전에 설문조사도 다 이루어졌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미 30분 전부터 정말 그 장소를 가득 메워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무려 3시간 동안 정말 열띤 토론을 했는데 참 다행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와중일수록 저는 공론화 과정, 수기민주주의의 중요성 그리고 시민들, 도민들의 참여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강제성은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장기간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고 토론하신 도민들의 어쨌든 뜻이 허탈감이요? 반영 안 됐다는 건 예. 정말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럼요. 일단 민선 7기 초반인데 영리병원 문제 그리고 네. 앞서 말씀드린 선거법 위반 문제까지 원희룡 도정이 심한 풍파를 겪고 있는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뭐 송키를 캐기보다는 이런 거 어떨까 싶어요. 많은 뭐 예능에서도 많이 했는데 네. 5글자 토크. 네. 5글자로 네.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네. 저 같으면 오늘 뭐 어떤할 것과 뭐 이 정도 어떤할 것과. 예 예시로 한번 해봤는데 네. 어떠십니까? 뭐 박주희 씨부터 좀 보시겠어요. 5글자 토크. 저는 동전 뒤집기. 동전 뒤집기. 뒤집기. 네, 예, 예.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있잖아요. 네. 앞면을 보다가 딱 바꾸면 바로 뒷면은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저는 이번에 원희룡 지사의 영리병원 허가는 그런 극과 극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남은 임기 동안도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말과 뒷 행동이 다를 수 있어 보일 여지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게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 예. 민심의 물결 역시 동전 뒤집기처럼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시작이 산뜻해요. 아, 산뜻합니다. 고은엽 씨 5글자 토크. 저는 막 산뜻하진 않은데 저는 쉽게 나왔어요. 청와대 못 가. 예, 예. 오, 못 간다. 확 들어오는데요, 네. 이게. 예.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일반 서민, 평범한 사람들 편 대신 자본가의 편을 노골적으로 들었던 그 지도자를 몰락시키고 지금 감방에 넣어서 결말을 다들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똑같은 선택을 한 지도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겁니다. 줄 수가 없어요, 지금의 세대들은. 근데 이 전적을 지금 고스란히 밟은 꼴이 됐죠. 증명한 꼴이 됐어요. 그래서 청와대 못 간다. 오히려 도청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좀 건드릴 걸 건드리셨어야 됐다. 의료를 건드리다니, 네. 민주주의를 건드리다니. 네,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좀 말초적 자극을 하는 원초적 본능. 영화 제목 아닌가요? 이거는 예. 무슨 소리죠? 네. 도민만 보고 뚜벅뚜벅 걷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쵸. 하지만 도민의 결정을 뒤집으셨습니다. 원지사의 초심 결정은 항상 본능과 같이 똑같습니다. 앞으로 4년도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원초적 본능으로 결정했습니다. 심오한데요. 예.
산뜻하고 강렬하고 심오했습니다. 네. 5글자 토크 괜찮은데요? 나중에 한 번 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예. 자,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수요일 저녁에 방송됐는데 다음 주부터는 시간대가 옮깁니다. 더 좋은 겁니까 그러면? 더 저희? 좋습니다. 아, 매주 금요일 시간은 같은 시간에 우영팟이 방송이 될 텐데요. 금요일이 거의 한 주의 마무리 아니겠습니까? 그쵸. 금요일에 TV 안 보고 다들 놀러 가시지 않나요? 저녁에? 아니죠. 이제는 네, 그러면 안 이제는 되십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 아, 그리고 네, 보실 죄송합니다. 분들은 그 자리에서 늘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한 주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금요일 저녁에 우영팟 보시고 주말을 보내시면 여러분 네. 완벽한 일주일을 보내시는 겁니다. 꼭 금요일 시청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찾아오겠습니다. 불금엔 우영! 나를 잊지 마라